제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바로 한남동 관저,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이 관저에 증축된 건물이 있어요. 어허. 5군데가 있는데 3군데는 신고도 안 되고 네. 이게 어떤 건지 몰라요. 모르는데 나머지 2군데, 이 2군데는 이 공사한 시공한 업체 관계자의 말을 저희가 들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3평 좀 넘는 공간인데 드레스룸과 사우나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일단은 뭐 네. 무단 증축 비슷하게 된 건데 결국에는 용도 자체도 지금 뭐 사우나 이게 이제 뭐 숙취용으로 만든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관저에 안에 저런 게 들어있다라는 게 오마이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된 것이고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화나는 사람은 저는 한동훈 대표라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는 최근에 이제 투명성의 화신이거든요. 모든 걸 투명하게 하자, 생중계하자, 다 공개하자. 아니, 네. 한동훈 정신에 의하면 이거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 뚜껑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도 지금 사실은 매우 불투명하게 집행이 됐고 저것도 공사 누가 했는지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 불법성의 요소들까지 들어와 있는 데다가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생중계를 요청합니다. 생중계. 저는 그 옛날에 그 따라라라라 그 러브하우스처럼 집을 공개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카메라 들고 저 들어가야 됩니다. 투명성의 화신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지금 뚜껑 열리는 상황입니다. 생중계하면 되겠네요. 예, 그걸 대신 전달합니다. 저는. 예. 뭐 30일에 만찬도 한다고 하던데 대통령과 지도부가 뭐 어디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둘이 가서 같이 사우나 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원래 뭐 정치권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싸우다가 그 다음날 목욕탕 가서 푼다 이런 거를 국회 사우나 있습니다. 국회 사우나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이 또 맞아요. 그죠? 여당 대표가 없이. 예.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우리 좀 술 한잔 술은 물론 안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사우나 정도는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욕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서 대화를 뭐 남자들끼리 뭐 이런 건데 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드레스룸하고 사우나라서 좀 이게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충격적인 거고 여기에 왜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5군데 중에 3군데는 이게 뭔지 신고가 안 됐기 몰라요. 근데 신고가 됐다는 그 2군데를 알고 봤더니 공사한 업체도 뭐 히림 이 건축사무소 그러니까 토마토 컨텐츠에 후원했던 그 업체와 관련돼 있는 업체가 공사했다고 하고 근데 그 업체는 뭐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근데 다른 업체 공사했던 다른 업체가 뭐 사우나 드레스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증축이잖아요.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2군데는 신고를 했고 네, 5군데 중에 2군데 신고한 데 중에 신고한 데가 드레스룸 사우나고 3군데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등기도 안 된 상태라고 그러고 이게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규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규정을 안 지키고 법을 안 지킨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법을 지키겠습니까? 걸리면 이럴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안 지키는 내가 왜 지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 불법 증축 문제는 그렇죠. 이건 문제는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먼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증축하는 게 뭐 필요하면 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산구청에 신고도 안 하고 그다음에 등기도 안 하고 미등기 상태로 계속 있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고. 세 군데는 그렇죠. 그 2군데 같은 경우에 자 사우나하고 드레스룸이라는데 드레스룸이 원래 집에 그러면 옷 걸을 데가 없을까요? 저는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 아니 외교부 장관 관저였으니까 외교부 장관 살 때는 그럼 옷 거는 데가 없었을까? 드레스룸이 없는 뭐 모르겠어요. 가보진 않아 제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관저를 지으면 드레스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얼마나 옷이 많으면 또 드레스룸을 짓겠어요. 2분밖에 없잖아요, 가족도. 그리고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옷이 많은 것처럼 보이진 않으세요. 옷 그러니까 밖에 외출할 때 보면 대부분 같은 옷을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트레이닝 휴가복 네이비 입고. 네, 뭐 그런 트레이닝복 입고. 요즘은 이제 군복을 많이 입으시던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면 주는 거거든요. 집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면 준비해서 줘요. 부대 방문할 때 보면 저도 부대 있을 때 보면 부대에서 딱 그 치수 미리 받아가지고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딱 준비해놨다가 오면 딱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집에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뭐 예전에 막 야인으로 있을 때 보면 같은 옷 계속 입고 나오잖아요. 그걸 또 자랑 삼아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 패딩 기억나죠? 같은 패딩 계속 입고 있다고. 그럼 누구 옷이겠냐고 이게. 얼마나 옷이 많으면 드레스룸이 또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명품백 수수하면서 수수 의혹 관련해서도 네. 사진을 찍혔잖아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옷이 많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백이 많은 거 아닐까요? 선물을 많이 그건 잘 받아서. 모르겠는데. 드레스룸인데 아니 백을 옷 한 대신 100개 받으면 그거 다 진열할 때가 필요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나 옷이 많으면 드레스룸을 또 지어야지 할 명품 백룸이 네. 백룸. 네. 신라 그러니까, 듀티프리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사우나실을 굳이 집에 있어야 되나요, 저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우나실 예를 들어서 집에 없으세요, 교수님? 없지 당연히 사우나 집에. 저도 없습니다. 근데 집에 저도 없어요. 보통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맣게 이렇게 방 안에 설치하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근데 따로 건물을 설치할 정도면 상당히 규모가 야. 크다고 볼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 증축을 뭐 아까도 증축을 했다고 하니까 예.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맣게 박스형으로 돼 있는 네. 나무로 돼 있는 거 이거 갖다 놓고 전기 꽂아서 하는 거면 네. 충분히 가능해요, 혼자 하는 거는. 근데 저렇게 예를 들면 증축할 정도라고 하면 아하. 상당히 규모가 그거보다는 크지 않겠어요? 그 정도의 사우나가 집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부분은 대단히 의문스러워요. 근데 그걸 증축을 하기 위해서 세금이 들어갔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기름값도 오르죠. 그다음에 네. 물가 오르죠. 뭐 박정우 기자는 좋아하는 사과 하나 못 사 먹잖아요. 저한테 맨날 사달라 그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1년 동안 못 상황인데 먹어요, 1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네. 소고기도 사실은 네. 회식 아니면 못 먹잖아. 못 먹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사서는 못 드시는 거 못 아니에요. 먹죠. 그런 상황인데 비싸도. 세금을 가지고 저런데 투입을 한다는 게 과연 맞는 아, 건가? 국민들 정세에 맞지 그렇네요. 않잖아요. 사우나를 물론 좋아해서 할 수는 있지만 굳이 매일 해야 돼요 그거를? 그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 정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지만 숙취 해소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온라인상에서 그 나오더라고요. 뚜껑 얘기를 하셔가지고 뚜껑이 열린다 이래가지고 아, 화난다는 표현을 그런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쓰신 겁니다. 거죠? 그 네. 뚜껑에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 없다고 보고. 네. 관용적인 그런 관용옥구죠. 예, 관용옥구. 그리고 저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네. 관저 이전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제 옮기면서 이제 관저까지 같이 이제 이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관저하고 집무실 이전 비용이 수백억에서 간접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대 1조 원대까지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1조. 이거 왜 애초에 그럼 국민들 앞에 이런 거를 약속한 대로 예산과 집행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앞가디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해가지고 좋아진 게 뭐 있습니까? 무슨 뭐 도어 스태핑을 계속합니까? 소통이 늘어났습니까? 대통령이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니까 다 저 엉망진창 상황 속에서 돈만 써대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다 이거 국가 예산으로 한 건데 그럼요. 뭐 불법성도 있겠지만은 결국 지금 이 수주를 준 업체들도 다 불투명한 다 무슨 왜 이렇게 이 정부 들어와서는 수의계약도 많고 이 수의계약한 업체들도 보면은 다 무슨 그 석유 옛날에 그 업체들 아브레우 네. 같은 그 아브레우 기억나시죠? 액트지오. 액트지오 이름도 오래됐는데 하여튼 예. 그런 식의 업체들이 다 이걸 지금 수주받아서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아.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너무나도 공적인 일을 너무 사사롭게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그리고 용산 이전해가지고 저는 좋아진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아니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구중궁궐을 벗어나서 용산으로 내려온다. 그 사우나실 아, 만들고. 진짜. 사우나실 만들고 예, 예. 드레스룸 만들고 예. 국민들도 잘 안 만나주고. 지난번에 제가 김건희 여사가 청문회 출석 안 해서 네. 국회의원들이 출석하라고 출석 요구서 들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현장 가셨죠? 현장 갔잖아요. 비 올 때. 비올 때. 들어가기 전에 한 100m도 더 남았어 관저까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아요. 아. 무슨 소통이에요, 소통은. 100m 전부터 길 막고. 그 인도였거든요, 그때. 예. 제가 가서 비 맞고 있을 때 그 아. 인도였어요, 인도. 아. 인도에서 길을 막아요. 그때부터 못 가. 거기서부터. 참. 그러면서 무슨 소통이야, 소통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어제 뭐 대통령실 설명은 이게 이제 보안 시설 이게 대통령의 보안에 대해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사우나실하고 드레스룸 있는 게 보안이에요? 그거 있다고 하면 뭐 거기를 타격하나? 북한이?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안 시설이라고 하면 좋아요. 네. 보안 시설 맞겠지. 그러나 사우나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드레스룸 만든 거 그게 보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체? 여기 안에 무슨 뭐 보안 장치라든지 아니면 비화기라든지 아니면 네. 무슨 뭐 컨트롤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걸 밝히면 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대통령 관저에 드레스룸 만들고 사우나실 만들어 이게 무슨 보안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이 집무하시는 집무실,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 조각조각 정보가 모아지면 상당한 정보가 생산됩니다. 그러면 적이나 불순 세력에게
그 정보가 누설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참 사우나실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드레스룸이 있다는 게 공개돼서 보안에 어떤 취약성이 있냐고요, 대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보안 무새거든요. 매일 보안 떠들었는데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개인 폰으로 대통령이 전화 안 하죠. 아니 도청을 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인데 개인 폰 쓰는 사람이 보안이라면서 본인에게 검증이 들어올 때 보안이니까 답을 못 한다. 이거는 완전히 도망가는 수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호다. 지금 윤석열 정부 특징이 경호, 수사 이런 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본인들의 범죄 혐의나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언론이나 시민사회나 야당이 검증해야 될 부분들을 다 면제발질려 하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경호나 수사는 당연히 할 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사안 뭐 드레스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법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물어봐야죠. 거기다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 개인 돈으로 한 겁니까? 네. 아니, 나라 돈을 갖다 썼으면 당연히 국회가 따져 묻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보안 운운하면서 피해가는 것은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따져 물어봐야 됩니다. 따져 물어봐야 되는데 어제 대통령실 답변을 보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안 얘기를 하고 예. 전혀 뭐 여기서 해명하거나 잘못했던 거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물으면 묻는 말에 답을 하면 되고 떳떳하면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안이니까 말을 못 한다. 이러니까 더 의구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야당이나 언론이 더 지적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담이다. 선전선동이다. 그러다가 반국가 세력에다가 사이비 지식인까지 나오거든요. 아니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사이비 지식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제가 반문하는 정통 지식인이에요. 정통 지식인입니다. 예. 저도 사이비 지식인 아닙니다. 사이비 변호사라고 그러겠네요. 사이비 변호사 아닙니다. 아니, 자격증 있습니다. 이거 사이비 아닙니다. 저도 박사학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왜 이러세요? 미국도 다녀오셨죠? 미국 박사예요. 아 그때 그 사셨던 집도 우리가 봤기 네, 때문에. 봤잖아요. 예, 아이,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예요. 제가 살았던 현장 가서 취재하고 싶습니다. 정말 맞는지 안 미국 가고 아 싶더라고요. 미네소타에 계셨기 때문에. 예. 아, 그래요? 그 집은 텍사스였습니다. 아, 텍사스. 예, 교수할 알았습니다. 때는 텍사스. 예, 그러다 미네소타로 또. 미네소타에서는 학위를 받았죠. 학위를. 예, 학위 받고 그 텍사스로. 구별해서 저희 예. 사이비는 아니지만 사이버 교수의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로. 제가 잠깐. 증인이 알겠습니다, 여러 명 알겠습니다. 있다고 얘기했죠. 코로나 이후에 또 사이버로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제가 목격하는. 제가 있을 때 네. 그 학생으로 왔던 기자들을 불러서 인터뷰를 좀 해주세요. 아, 증인을 좋습니다. 세워가지고 최진봉 교수님이 어떻게 교수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 그때도 현장 나갔는데 우리 최 예. 교수님이 어떤 기자분하고 너무 반갑게 어. 인사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인연이 또 미국에서 예, 만났던. 옛날에 미국에서 예, 만났던. 같이 공부하셨던 또. 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미국 한번 가서 취재를 해야 된다. 타진요냐? 저도 다음 시간에 한번 학위증 한번. 그래서 박봉규가 그 기회로 미국에 진출하자 이 얘기죠. 출장비를 네, 출장비 받고 나도 데려가죠. 같이. 증인으로. 박봉규. 예. 저도 박봉규. 좀 가겠습니다. 저 박봉규로. 법적인 게 또 예. 필요할 수 있어요. 제가 있던 학교 예. 뭐 이렇게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가서 소개해주고 알겠습니다. 같이 일했던 아, 교수도 지금도 좋습니다. 있습니다. 거기 가면. 좋습니다. 사실 좀 그분들하고 박봉규 인사하고. 좋아하시는 미국 네. 팬들도 좀 만나서 있죠, 많죠. 예. 네. 미국에 팬 많으시거든요. 아, 그럼요, 아메리카 많습니다. 쪽에도. 한번 그런 꿈을 꿔보겠습니다. 김지호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 그럼 저까지는 합격입니까? 그럼요. 아이, 감사합니다. 김지호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자, 물프레님이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물프레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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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